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혈압 정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하나하나 도장 깨고 있습니다. 고혈압 치료는 크게 생활요법과 약물요법으로 구분되고, 지난 시간까지는 생활요법 중에 식이요법으로 소금, 술, 식단인 대시까지 총 정리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이제 생활요법의 식단 말고 마지막 남은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은 주로 심장학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현존 전 세계 심장학 교과서 중에 최고봉인 교과서, 그 중에서도 고혈압 편이 따로 발간되어 있는데요. 분량만 영어 원서로 500페이지 정도 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 심장학 고혈압 교과서의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교과서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고퀄리티 자료임을 자부하니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발합시다. 자, 교과서의 편제를 따라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29장 Alternative Approaches for Lowering Blood Pressure, 즉 직역하자면 혈압을 낮추기 위한 대처요법이라는 챕터가 따로 있고요. 운동을 혈압을 낮추기 위한 대처요법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는 김에 성격상 파야 되거든요. 운동뿐만 아니라 운동을 포함하는 교과서에 다루는 대처요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교과서 편제를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해볼게요. 요가나 명상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행동치료, 침술, 침 맞는 거죠. 침 맞는 것 등을 포함하는 비침습적인 술기, 마지막으로 운동, 이 세 가지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동치료, Behavioral Therapy입니다. 명상, 요가,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조금 친숙한 내용을 다룰게요. 요가, 명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요가와 혈압 두 개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혈압을 낮춰주는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그 중에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2016년 유럽 심장학회, 이제 대단한 학회죠, 여기도. 그래서 발표된 논문으로 무려 32가지의 RCT 연구를 포함하여 통계적인 분석, 메타아날리시스라고 하는데 시행했습니다. 여기서 RCT라고 하는 것은 이제 Randomized Control Trial, 우리말로는 무작위 대조 시험이라고 하는데, 제가 앞으로 RCT라는 말을 자주 쓸 거라서 조금 설명드려 보면, 통계적인 분석 기법 중에 최고봉, 가장 퀄이 좋은 겁니다. 통계적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치료를 시행한 그룹, 아닌 그룹 두 가지를 나누죠. 영어로는 랜덤, 무작위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한 그룹과 치료하진 그룹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왜 의미가 있냐? 연구하는 사람도 사람이죠. 이 결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는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선정할 때도 아무래도 좀 될 것 같다 하면 이 사람을 치료하고 싶겠죠. 안 될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치료를 안 한 군으로 넣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처음부터 그룹을 나눌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 설계부터에 대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룹을 선정하는 것을 말 그대로 무작위로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급이 좋은 겁니다. 하이 퀄리티 연구가 되고, 다시 요가로 돌아오면 무려 32개의 RCT를 통계적인 분석을 해보았더니, 요가를 시행했던 그룹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5.2, 이항기 혈압이 4.9 정도 떨어뜨리는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조금 두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다른 운동과 비교해봐서 이 떨어지는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거 한 가지고요. 이 이후에 몇 가지 RCT 연구가 더 있었는데, 최신 연구들이 안타깝게도 이 연구들에서는 요가를 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가가 혈압 떨어뜨리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결론 짓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최신 연구 두 가지를 짧게 소개해드려 보면, 한 가지는 191명을 대상으로 쿤달리니 요가라는 것을 했는데, 요 할못이 보기에는 동작이
이런 요가 동작이라서 일반적인 이제 요가 동작과 저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였는데요. 또 다른 연구는 이제 LIMS, Lifestyle Modification and Blood Pressure Study Trial이라고 해서 13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 24주 정도 요가를 했습니다. 24주 동안 요가 한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한 거죠. 그랬더니 두 군데 다 혈압 차이가 없었습니다. 안타깝죠. 즉 아직까지 요가가 혈압을 낮춘다 하기에는 연구에 따라 결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행동치료의 두 번째로 명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명상이라고 했을 때 그래 이것이 명상이지 하는 게 있나요? 저는 그 가보자 자세 이렇게 눈 감고 있는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명상의 문제가 뭐냐? 통일된 정의는 없습니다.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느 정도의 활동적인 요소를 없애야 그것이 명상이지 아주 모호합니다. 연구를 할 때 명상을 시행한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 비교해야 되는데 명상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니까 연구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억지로 연구를 위해서 명상을 하나의 세팅으로 정의하고 정해진 형태, 정해진 시간만큼 해볼 수 있죠. 그런데 명상을 하지 않은 군은 이런 비슷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멍 때리는 것 같은 명상 비슷한 행위를 없앤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설계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명상과 관련한 연구가 있었지만 교과서에는 결론적으로 명상한다고 혈압 떨어진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큰 2번으로 비침습적인 시술입니다. 침습적, 인베이시브 프로시저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제 칼로 째거나 무엇을 큰 걸 찔러 넣거나 하는 몸에 위해가 될 수도 있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의료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침도 피부에 찔러 넣는 행위인데 사실은 왜 난인베이시브, 비침습적으로 분류해서 설명되어 있는 것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긴 한데 아마도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침은 가늘어서 크게 위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침을 맞는 행위가 혈압을 과연 떨어뜨려 줄까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침 맞아왔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도 약 10년 정도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2009, 2010, 2013, 2014, 2015년 지속적으로 연구가 쏟아졌지만 침을 맞는 행위가 혈압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연구 하나 소개해드려 볼게요. 샤프 스터디 Stop Hypertension with Acupuncture Research Program. 침 맞아서 혈압 멈춰보자 하는 연구인데 2006년 미국에서 19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TCM,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중국 전통의학, 우리로 지금 한의학이죠. 이것을 기반으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해봤습니다. 전통의학에는 혈점이라는 게 있죠. 한 그룹은 그 혈점 안에서 한의사가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그 혈점 중에서 골라 찌르는 거, 한 그룹. 두 번째 그룹은 그 혈점 중에서 딱 정해놓고 모든 환자를 거기만 찌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랜덤, 그냥 아무 데나 침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연구를 해봤더니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10주간 침을 맞아봤는데 그래프 3개가 뒤죽박죽이죠. 결과는 침 맞나 안 맞나 똑같단 말입니다. 즉 침을 맞아도 혈압을 떨어뜨리지 못했다. 연구가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았다. 모두 결과를 내지 못했다. 침 맞아도 혈압 떨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운동입니다. 운동이 제일 중요한데요. 운동이 혈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운동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번, 동적 유산소 운동과 지구력 운동, 다이나믹 에어로빅 앤 인듀어런스 엑서사이즈, 그냥 쉽게 말해서 유산소 운동입니다. 2번, 동적 저항성 운동, 다이나믹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세 번째로 등척성 저항성 운동, 아이소메트릭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뒤에 두 가지는 이제 근육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려보면 금방 하실 겁니다. 첫 번째로 동적인 유산소 운동, 지구력 운동, 다이나믹 에어로빅 앤 인듀어런스 엑서사이즈. 유산소 운동이라 할게요. 이것은 어떤 운동이냐? 팔, 다리 등의 몸의 일부를 규칙적으로 움직여 심혈관계 부하, 숨차게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비슷한 동작을
계속하면 숨이 차죠. 이것이 유산소 운동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빠르게 걷기, 달리기, 수영, 에어로빅, 자전거, 탁구, 축구, 농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숨차는 운동이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습니다. 모든 진료지침, 모든 교과서에서 전부 권하고 있습니다. 뭐 연구 워낙 많지만 2007년, 2010년에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요. 물론 두 연구 모두에서 유산소 운동을 시행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혈압이 떨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혈압이 떨어지는데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이 떨어지는 혈압 폭이 혈압이 정상인 환자 혈압 떨어진 것보다 더 큰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무려 105개나 되는 많은 연구를 통계학적인 기법인 메타 분석을 통해서 연구한 가장 의미 있는 연구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시행하면 8에서 12주, 두세 달 뒤에는 혈압이 무조건 떨어진다. 평균적으로 수축기 혈압 3.5, 이항기 혈압이 2.5 정도 떨어지는데 고혈압 환자에는 무려 8.3, 6.8 정도 훨씬 많이 떨어지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도 유산소 운동을 추천의 강도와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클래스 1, 에비던스 A로 추천했는데 고혈압 환자들에게 유산소 운동은 무조건 좋다! 꼭 해라!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면 왜 혈압이 떨어지는 걸까? 운동 해라 하는데 왜 떨어지는지 알아야 나도 운동이 조금 더 하고 싶어질 것 같다. 뭐 이런 분들 있죠. 저도 그런 파입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Post Exercise Hypotension, PEH라고 하는데요. 그 유명한 네이처지, 황우석 박사 파동이 있었던 그 네이처지에 등재된 유명한 논문에서 소개해드려 볼게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일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근육으로 하는 게 운동이니까요. 그러면 근육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되냐? 혈액에 실려서 산소가 가니까 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 비교해보면 우리 몸에 혈액량이 정해져 있는데 그 혈액량의 많은 부분이 근육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미는 압력이 혈압이라 했으니까 혈관 안의 혈액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이러한 효과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모두에서 볼 수 있는 효과이고 그것이 정리된 것이 이 표입니다. 검정색 막대는 근력 운동, 흰 막대는 유산소 운동인데요. 막대의 가장 왼쪽이 베이스라인, 운동 전 상태이고 오른쪽 끝으로 가보시면 15포스트, 운동 후 15시간이 지났을 때의 혈압인데요. 그때까지도 운동 후 혈압이 운동 전 막대의 높이보다 더 낮은 걸 볼 수 있죠. 혈압이 계속적으로 낮게 유지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운동 효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러한 기전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혈압이 떨어지고 이러한 효과는 영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운동을 자주 해서 계속 혈압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큰 3번의 두 번째, 다이나믹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동적 저항 운동. 의미적으로 보면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해석해도 어려우니 또 제가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면 무게 있는 무언가를 들거나 밴드 등을 이용해서 근육의 길이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령 이용한 가령 알통 하면 이렇게 팔을 펴게 되면 근육의 길이 길어지는 거고요. 팔 수축을 하게 되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근육이 두꺼워지죠.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등장성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스쿼트, 데드리프트 같은 우리가 몸 키울 때 하는 근육 운동들 다 해당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근육 운동은 고혈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연구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엇갈리기도 하지만 2011년도 메타 연구에서는 중등도 정도의 혈압 강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다른 연구에서는 혈압 강화 효과를 크게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가장 최근 연구에서는 수축기 이항기 혈압이 1.8, 3.2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동적 저항 운동이 적어도 몸에 해로운 건 없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산소보다는 낫지만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클래스 2 에비던스 B로 추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소메트릭 레지스턴스 엑서사이즈, 우리말로 하자면 등척성 저항 운동입니다. 등척, 길이가 똑같단 말이죠. 한국말로 또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저항을 가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 우리 복근 운동 중에 이제 플랭크라는 자세를 취하는 거 있죠.
복근을 막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경우가 똑같은 데서 유지하는가, 길이는 그대로인데 배에 엄청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옛날에 벌 설 때 두 손 들고 있으면 힘들죠. 가령 옆으로 팔 벌려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 아령 들고 버티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등척성 운동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11개의 연구, 3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타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저강도 운동, 최대 가능한 부하의 30% 정도, 그러니까 약간의 무게 있는 정도를 들었을 때 하루에 한 15분 정도, 주 3회에서 5회 정도 운동했더니 혈압은 의외로 수축 기혈압, 이온 기혈압 4 정도까지 적지 않게 떨어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의 규모가 좀 작아서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근거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앞선 두 운동에 비해서 추천 강도가 낮은 클래스 2B, 근거 수준도 에비던스 레벨 C로 낮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한고려박회 지루심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주 5회에서 7회, 한 번에 30분 이상을 하는 것이 100점.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하되 등장성 또는 등척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권고하는데 모두 클래스 1 권고 등급 제일 높고 에비던스 레벨 A 최고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운동이 이렇게 너무 좋은데 꼭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치료 제대로 하지 못 받아가지고 혈압이 180, 190 이렇게 가는 환자분들은 운동하면 혈압이 더 오르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혈관 터지면 뇌출혈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혈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요약의 달인 요달 요약하겠습니다. 침 맞는다고 혈압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가 명상은 혈압 떨어진다는 이제 근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요가의 경우에는 연구에 따라서 혈압 강화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가 혼재하고 있어서 사실 결론 내기 좀 어렵고요.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이 혈압 떨어뜨리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따봉 2개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시되 근력 운동도 꼭 병행하시는 것이 좋고, 따봉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실 때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못 하시더라도 주 4회 격일 이상 정도는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면 수축기혈압 4.9, 이완기혈압 3.7, 연구에 따라서는 8.3에서 6.8까지 떨어진다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 하나 먹는 효과죠. 국민 여러분들 모두 만성 질환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내과 전문의 김철수 쉬지 않고 업로드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큰 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